본 수업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어요. 외부에 공개, 게시 또는 불법 유출할 경우는 해당 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필라테스로 내 몸을 가꾸기 진수 선생님이에요. 이번 주는 몸통의 움직임과 코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코어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들 들어봤을 텐데 도대체 코어가 뭐길래 자꾸 중요하다고 하는 건지 오늘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알아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코어를 알아볼 거고요. 몸통의 정의와 구조 한번 알아볼 거고 몸통의 움직임 한번 알아볼게요. 그리고 코어가 무엇인지, 코어가 왜 중요한지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몸통의 정의와 구조 한번 알아볼 거고요. 몸통은 사전적 정의로는 머리, 팔, 다리, 동물로 해당했을 때는 날개랑 꼬리 등을 제외하고 가슴과 배 부분을 칭하는 말이고요. 이전 시간에 우리가 목뼈부터 꼬리뼈까지 배웠었는데 그 중에서 목뼈를 제외하고 등뼈부터 꼬리뼈까지의 부분이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사진으로 한번 봐볼게요.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목뼈에서부터 등뼈, 허리뼈, 꼬리뼈 요렇게 S자 두 개 모양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척추가 S자 두 개 모양이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오늘 배우는 몸통 같은 경우는 이 목뼈를 제외하고 여기서부터 등뼈, 허리뼈, 엉치꼬리뼈 요 부분을 가지고 몸통이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통 같은 경우는 안녕하세요 인사할 때 쓰이기도 하고요. 야구 경기 중에 방망이를 휙 돌릴 때에도 몸통의 돌림이 쓰이면서 몸통의 움직임이 엄청 중요하다. 요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몸통의 움직임 그럼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몸통도 사실 자유관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움직이려면 뭐 어떻게든 움직일 수 있겠지만 선생님은 세 가지로 딱 정리해서 오늘 세 가지만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첫 번째는 굽힘이랑 펴 움직임이고 두 번째는 옆으로 굽힘, 세 번째는 돌림 움직임인데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목의 움직임이랑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따라오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몸통의 굽힘과 펴이에요. 왼쪽 사진 보면 우리가 0번 자세에서 이 대머리 아저씨가 몸을 앞으로 꼬꾸렸어요. 그쵸? 안녕하세요. 인사하듯이 굽혔는데요. 요거를 바로 몸통의 굽힘이라고 할 거고 반대로 오른쪽 그림 0번 자세에서 몸을 뒤쪽으로 젖혀주는 동작 요거는 몸통의 펴이라고 우리가 지칭을 해볼 거예요. 우리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니까 앉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죠. 자, 왼쪽 그림 왼쪽 아저씨가 지금 머리가 아파서 잡고 있는 게 아니고 뒤통수를 살짝 손을 얹은 다음에 몸을 앞쪽으로 구부린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앉은 자세에서의 몸통의 굽힘이 될 수 있고요. 오른쪽 아저씨는 등받이에 등을 딱 대고 몸통을 뒤쪽으로 기울여줬어요. 요거는 몸통의 편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앉아서도 몸통의 굽힘과 펴을 할 수 있구나. 요거에 대한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요거 끝나고 6교시에 같이 설명할 줄 테니까 설명 듣고 친구들이랑 같이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몸통을 굽히고 펴는 동작들이 제한이 된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불편할까요? 사진에 보면 왼쪽에 건우가 신발을 신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오른쪽에는 땅에 돈이 떨어진 걸 볼 수 있는데 먼저 왼쪽 사진 건우가 신발을 신고 있는데 신발을 못 신고 결국 손에다가 신고 있어요. 그쵸? 우리는 신발을 신으면 보통은 아마 손을 잘 짚지 않고 막 발을 띡띡띡띡띡 밀어가지고 뒤에 구겨서 신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신발을 예쁘게 신으려면 이게 발에다가 손을 갖다 대야지만 신발을 신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몸통이 굽힘이 일어나지 않으면 요 신발 신는 것 자체가 불편해진다는 거. 건우처럼 손에 신을 수 없잖아. 손으로 걸어 다니니까 아니니까. 그쵸? 그래서 굽힘이 안 되면 신발 신기도 어렵고, 땅에 돈 떨어졌어. 근데 그 돈을 줍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굽힘이 안 되면 땅에 떨어진 돈도 줄 수 없구나.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다음은 옆으로 굽힘이고요. 목의 움직임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 저번 주에 깨우뚱 했었어요. 깨우뚱. 그 깨우뚱 하는 움직임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가운데 0번 자세 아저씨에서 몸을 왼쪽으로 굽혀주면 왼쪽 굽힘.
오른쪽으로 굽혀주면 오른쪽 굽힘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 앉은 자세에서도 가능합니다. 이 아저씨는 머리 뒤로 깍지를 꼈는데 그렇지 않아도 괜찮고요. 이 아저씨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자, 왼쪽 팔꿈치가 바닥을 향해서 쭉 내려와요. 그럼 왼쪽 옆구리가 접어지면서 몸통의 왼쪽 굽힘. 다시 0번 자세 돌아왔다가 이번에 오른쪽 팔꿈치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오른쪽 옆구리 접어집니다. 그러면 오른쪽 굽힘이 되는 거예요. 이 옆쪽으로 굽히는 운동들이 제한된다면 옆에 왼쪽에 있는 친구처럼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조금 어렵고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처럼 책상에 앉아 있는 것도 조금 어려운데요. 옆으로 굽히는 동작 같은 경우는 요것만 단순하게 쓰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이 옆으로 굽히는 동작들이 제한되거나 옆으로 굽히는 근육들이 조금 약화되면은 앞으로 굽히고 뒤로 펴는 동작 자체도 조금 어려워져요. 때문에 이 옆으로 굽히는 움직임 같은 경우는 다른 몸통의 다른 움직임을 보조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놓치지 말고 움직임이 확보가 돼야 되겠구나. 그거를 조금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은 몸통의 돌림이에요. 우리 저번 주에 목도 돌려봤어요. 맞죠? 자, 마찬가지 가운데 민머리 아저씨가 0번 자세로 서 있고요. 몸을 왼쪽으로 획 돌리면 왼쪽으로 돌림 또는 회전이 될 거고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 돌림 또는 회전이 될 거예요. 조금 쉽게 설명하면 우리 왜 친구들이랑 뒤에 돌아보면서 떠들 때가 있어요. 뒤에 있는 친구한테 갑자기 볼펜을 빌리고 싶어. 야, 너 볼펜 하나 더 있냐? 물어볼 때 뒤로 슉 돌아서 친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맞죠? 다리 같이 돌아가나요? 그렇지 않죠. 다리는 칠판 쪽에 있는데 몸통만 돌려가지고 친구한테 말을 거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야, 너 숙제했냐? 야, 나 샤프심 하나만. 요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뒤돌아서 친구들이랑 떠드는 동작이 몸통의 돌림 또는 회전이라고 하는구나. 요렇게 인지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 몸통을 회전하는 움직임이 제한되면 공을 던지는 동작이나 아까처럼 야구 방망이를 돌리는 동작 등이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아저씨처럼 뒤에 있는 친구들한테 말 걸 때, 좀 안 좋게 얘기하면 떠들 때, 떠들기가 불편해집니다. 몸통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몸통 돌림이 안 되면 다리부터 머리까지 그대로 돌렸다가 그대로 돌아와야 하는 현상이 생기기 시작해요. 너무너무 힘들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코어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방금까지는 몸통의 움직임을 알아봤고 이번에는 코어를 알아보도록 하죠.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코어는 사전적 의미로 먼저 볼 수 있어요. 사물의 중심부라고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위에 써져 있는 거는 과일 같은 경우 과일의 속, 과일의 심지,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으로 생각했을 때는 몸의 중심을 뜻하는 용어라고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균형을 잡고 자세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친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 코어가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팔다리를 자유롭게 쓰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코어는 진짜 없어서는 안 되구나 라는 것을 꼭 오늘 이 시간에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자, 볼게요. 특히 코어라고 하면은 쌤이 몸의 중심은 배꼽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배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흔히 복부만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아니고요. 코어라고 하면은 여기 위쪽에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뱉는 것에 관여하는 이 가로막에도 코어가 붙어 있고요. 우리가 걸어 다니고 뛰어다니고 앉고 눕고 하는 데 필요한 이 골반도 코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코어는 전체적으로 골반에서부터 가로막까지가 해당이 되고요. 뒤쪽으로 가서는 엉덩이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코어는 우리 몸통에서 엄청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구나. 앞쪽에서는 숨쉬기에 용이한 가로막과 앞에 복부와 골반에 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뒤쪽에는 엉덩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네. 요 정도 코어가 이런 거구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거 플랭크 자세고요. 이 플랭크 자세를 하는 데 있어서 코어가 잡혀 있지 않으면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어깨에서부터 발끝까지가 일직선이에요. 맞죠?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코어가 없다? 그럼 여기가 바닥으로 툭 떨어져요.
배가 바닥에 붙어버린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렇게 되면은 운동이 아니라 병원에 먼저 가는 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뒤쪽에 있는 엉덩이, 엉덩이도 코어 중에 하나죠. 이분은 지금 엉덩이에 코어를 잡고 팔다리를 멀리 보냈어요. 그렇죠. 우리 보통은 다리로 버티고 있는데 이분은 엉덩이로 버티고 팔다리를 멀리 보내준 케이스에서 이 경우는 코어가 정말 정말 좋아야지만 몸통을 두고 팔다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거를 조금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김연아 선수죠. 피겨 스케이팅 같은 경우는 밸런스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발바닥 밑에는 칼날 하나로 몸 전체의 무게를 버티면서 안무도 소화를 해야 되고 춤도 가끔은 춰야 하고 하기 때문에 이 균형을 잡는 능력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 균형을 잡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 역시 코어의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쌩님, 코어가 진짜 중요한 건 알겠는데 정확히 왜 중요한 거예요? 알려줄게요.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몸을 지탱하고 있는 척추가 안정적으로 위치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S자 두 개 모양의 척추가 제자리에 있어야 우리가 서고 걷고 하는데 가능해지고 그 동작들이 가능해지게끔 해주는데요.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코어예요. 그래서 우리 척추가 안정적으로 위치해 있어야 내가 문어처럼 흐물딱 거리는 게 아니라 똑바로 0번 자세도 할 수 있고 누울 수도 있고 서서 직립보행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두 번째는 걷고 서고 앉는 것 방금 한 얘기예요. 과 관련된 골반이 안정적으로 위치할 수 있게끔 도와줄 거예요. 이 골반이 틀어지기 시작하면 걷는 것에도 지장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문어처럼 뿌이드드 꼬꾸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반듯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으려면 이 코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바른 호흡이랑 바른 자세 또 마찬가지 이 코어가 잡혀있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볼게요. 여기 뒤에 있는 게 우리 저번에 본 S자 모양 두 개짜리 척추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 뒤에 빨강 색깔 여기 있는 것들도 코어 근육 중에 하나인데요. 이 뒤에 있는 코어 근육이 척추를 제자리에 잡아줄 거예요. 이 척추를 제자리에 잡지 못하고 놔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문어처럼 흐물딱해진다고 땅에 기어다닐 거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척추를 잡아주는 능력도 하나 필요하고 여기 아래의 골반 밑에 있는 근육은 우리가 걷고 서고 앉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마지막 복부도 안쪽으로 코어 힘을 작용시켜줘야 되고요. 위에 가로막은 들숨, 날숨 이런 곳까지 코어가 관여를 하고 있구나. 그거를 조금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어를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생님? 코어를 활성화하려면 제일 쉬운 방법은 호흡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뒤에 가서 얘기할게요. 자, 일단 호흡을 해볼 건데 숨을 들이마시고 뱉는 과정에서 들숨은 코로 들이마실 거고 뱉을 때는 입으로 뱉어줄 거예요. 그와 동시에 들숨에서 복부를 빵빵하게 만들어줬다가 휴 뱉을 때는 배가 납작해져야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지? 이해 듣기만 하세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코로 들이마셨어. 그러면은 배가 빵빵해지는 거예요. 이랬다가 자, 입으로 뱉겠습니다. 휴 하면은 복부가 바닥으로 납작해진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코로 들이마실 때 배가 빵빵. 입으로 뱉으면서 배가 납작. 요것만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쌤이 6교시 넘어가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리고 나면 코어를 요렇게 들이쉬는 숨에 배 빵빵 휴 뱉는 숨에 배를 납작하게 만들어주면 이 복부가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 내부에 있는 코어 압력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압력이 올라가면서 코어가 활성화되는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오늘 수업의 제일 중요한 건 코어는 모든 운동의 기본이라는 거. 방금 배웠던 호흡법이 되지 않는데 플랭크나 윗몸 일으키기를 함부로 흉내내는 것은 운동이 아니라 자세를 흉내내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런 경우는 운동이 아니라 병원을 먼저 가는 수가 있다고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세를 흉내내는 것만으로는 진짜 운동을 할 수 없어요가 오늘의 키포인트고요. 자, 오늘 수업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몸통의 움직임을 이해했어요. 굽힘과 펴,
왼쪽 굽힘, 오른쪽 굽힘, 돌림까지 됐고요. 두 번째는 코어를 활성화할 수 있는 호흡법이랑 코어가 왜 중요한지 한번 배워봤어요. 자세한 건 선생님이 6교시에 다시 시범 보이면서 한번 해볼 거고요. 우리 물 한 잔 마시고 기지개 한번 켜고 어디 도망가지 말고 다음 시간 바로 이어서 시청해주세요. 고생했어요.